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전종덕 진보당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종덕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곧 한 달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달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인수위 준비 과정도 없이 취임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워낙 그 국정을 엉망으로 해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도 좀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작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진보당이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38번입니다. 그 안에는 시급한 민생 입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국법 거부권 1호 법안이었던 양국법을 포함한 농업사법 그리고 노조법 2, 3조 이런 내용들이 민생 법안들이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진보당이 거기에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히 주력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농민들의 농업사법 이것을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전 의원께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신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은 비유해서 말하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과 사이 대격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미령 장관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가능한 거냐,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거냐를 저는 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퀘스천 마크가 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을 농업을 파탄시킨 좀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농정을 저는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내란 농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송미령 장관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을 위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파탄난 농민들이 그러면 희망을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 저는 송미령 장관이 지금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민단체의 반발도 심한데 의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예,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양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는 거죠. 진짜냐? 진짜 송미령 장관 유임된 거냐? 이런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왔고요. 그 뒤로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농민들 무시한 거 아니냐? 농민들 비판한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분노의 이런 목소리 그리고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민들한테 절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은 폭망한 거다. 제발 정말 송미령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양상으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고 있고 저도 정말 농업의 현실과 우리 농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정말 그 마음을 좀 알고 자리에서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믿어온 건가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농정은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믿고 신뢰를 하고 누가 따라서 이 농정을 펼치겠습니까? 그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소신이 바뀐 거냐 이렇게 의원들이 네. 질의에 대해서 네. 소신은 바뀐 적이 없다. 자기 소신은 늘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윤 정부 때.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소신이 바뀐 거냐? 윤 정부 때 그런 행정을 펼치다가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소신이 바뀌었다는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다. 양곡법 같은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입장을 쭉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맞추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소신은 안 바뀌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네. 이게 추진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약간 그런 부분이. 저는 문재인 정부 말씀하셔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양곡법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그런 양곡법 16조 3항을 신설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강제로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쌀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고 생산을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농정을 펼쳐가겠다는 건데 아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누구도 좀 흔쾌하게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능력을 우선시한 네, 그렇죠. 통합인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능력의 우선의 내용이 뭐냐 봤을 때 송미령 장관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양곡법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양곡법의 대안 내용을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법 16조 3항이 근거해서 국내 쌀 생산 면적을 감축하는 것에 기초해서 양곡법을 개정하겠다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는 좀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형태의 양곡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발의한 양곡법에도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가 그것을 네.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식량의 주권, 식량 저금률을 유지하는 그래서 쌀값도 안정하고 국민의 주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곡법이 돼야 되고 그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되는 이런 양곡법이 돼야 된다고 그 법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법안이고 이 거부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고 광 장관 농민들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약간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측면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네, 뭐 지금 거부권 아직 법안들을 민주당에서는 다시 추진하겠다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아직 추진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는 안 됐습니다. 지금 양곡법이 한 12건 정도 발의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따로 분류를 해놨다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면적 감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을 대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식량 생산과 수급 조절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뭐 그 정부에서 보고는 확인된 겁니까? 아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실력이 있더라. 이래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거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본 바로 따르면 뭔가 좀 양곡법을 비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줘서 이제 보관하는 건데 이게 농업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주장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먼저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지금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이 생산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봤지만 이제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그다음에 전쟁 등 이런 환경이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식량이 이제 제대로 생산이나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에서 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50년 동안 감산 정책을 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쌀이 부족해서 어쨌든 쌀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답습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5월 27일, 28일 날 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쌀파동 상황을 현황을 봐보고 그리고 제가 마트에도 가봤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5kg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1가정당 1포밖에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농식품부 장관 우리나라 보면 거기는 농림수산성인데 경질됐지 않습니까? 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근데 지금도 쌀값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오랫동안 펼쳐왔던 감산 정책 그리고 의무 수입 물량. 우리도 지금 40만 8천 톤 의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77만 톤 정도 의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무 수입 물량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절할 때 우리가 40만 8천 톤을 정할 때는 그 당시 소비량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상태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17만 톤에서 한 18만 톤 정도는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WTO 재협상을 통해서 의무 수입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쌀 생산의 기반을 확보해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우리 농정이 펼쳐져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가 책임의 농정이고 식량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농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송미령 장관은 그 반대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 계속 유임되게 되면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게 되겠죠. 네. 민주당에서도 좀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좀 설명하고 그러면서 좀 반발이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유임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유임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우리 농민들과 광장의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정말 후보 시절에 하셨던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 이런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저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농민들은 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릴레이 기자회견하고 농성도 하고 이제 트랙터 시동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30일 날은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농민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여론이나 농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지금이라도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하니까 인사청문회 준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임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그 예.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상임위를 열어서 네. 그런 검증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의견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송미령 장관의 농정 실패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미령 장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11개 부처 장관 인선 가운데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좀 장관 후보자를 꼽는다면 있을까요? 특정 장관을 뭐 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재산 증식 문제라든지 학위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참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갖고 공방만 하다가 사실 파행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좀 해소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후보 이렇게 감싸고 대변하려고만 네, 어떻게 어머, 보면. 뭐 어떻게 네. 이렇게만 했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평가할 수 있냐? 뭐 우리 속담이랄까요? 뭐 묻은 개가 네, 뭐 네, 교문 뭐 이런 속담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힘의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보다는 뭔가 좀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정책 검증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총리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나 소신, 철학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해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재산 의혹이 좀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여기에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에 나서게 될 텐데 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또 같이 네. 또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협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이 뭐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한다면 진보당은 인준 절차에 협조하는 건가요? 제가 뭐 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진보당의 의견보다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의석으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보 정당이 항상 선명성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주목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시정 연설은 민생 추경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시정 연설문도 있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이 이르고 시어섬 청년이 50만을 이루고 또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생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네.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성장을 하려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그동안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성장이 먼저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펼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치다 보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인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나 규범을 담아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네. 저기 이재명 대통령 나가실 때 어제 본회의장에서 잠깐 뵙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뵙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농민의 약속이고 광장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답은 안 하시고 웃고만 가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